오기동 231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용역을 하게 된 하우드 문정부 본부장입니다. 앞에서 정비계획에서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무슨 계획안이 나온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이제 몇 개 업체와의 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뽑혔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방향, 이제 컨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를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실제 지금 제가 현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 조사라는 건 이제 주민 소유가 어떻게 되는지, 소유자가 몇 분인지, 세입자는 몇 분인지 이런 게 정확히 나와야 돼요. 현재 그러니까 그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그런 거 만약에 좀 저희 협조를 부탁드리면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중간중간에 뭐 사진도 찍고 하시잖아요.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획안이나 이런 것들은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게 항상 먼저 말씀을 드리거든요. 나중에 가면 저희들이 이런 컨셉도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저희가 이 대상지 주민들 뜻을 모르고 저희가 생각하는 계획가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 수렴하거나 아니면 서울시에 자문을 받게 됐잖아요. 아까 강사님이 얘기했듯이 서울시 자문을 받게 되는데 자문 받다 보면 그 시민들의 이해 보고 여기는 이렇게 가자라도 방향도 설정도 해줄 때도 있으세요. 그러다 보면 약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대상지는 뭐 주민들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 안 하고요. 어쨌든 면적은 한 2만 1천 정도 되는 면적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3만 제곱미터, 땅 면적 우리 구역의 3만 제곱미터 기준으로 신통기획이냐 경관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을 해요. 3만 제곱미터면 소형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빨리 좀 진행시켜주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 대상지 현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이제 사유지인데 일부 국유지, 공유지가 좀 있습니다. 기존 도로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필지 규모도 내부가 좀 소규모가 많고요. 대부분 다 단독주택이고 이 중요한 게 노후 건축물이 한 20년 이상 3.4개 80%가 넘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굉장히 오래된 동네다라고 아마 주민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희 도시계획 현황인데요. 저희들이 용적을 결정할 때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현재 우리 대상지 용도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사항인데요. 현재 주민 여러분들이 계신 이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의 7층 이하 지역입니다. 예전에는 7층 이하 지역 같은 경우는 높이에 제한이 있었어요. 평균 15층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서 바뀌어가지고 높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 용도적 사항 같은 거 하려면 주변에 3종 일반 주거지에 붙어있든지 상업적이나 준주거 붙어있든지 그렇게 해야만 좀 가능성인데 마침 또 일부 현재 밑에 아파트도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서 저희 대상지는 용도도 되고 안 올려도 되고 좀 그런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대부분 공원이 많이 있고 도서관도 같이 있어서 좀 기반시설은 좀 부족하다. 서울시 생활계획에서도 좀 부족하다고 나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지역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기 상위계획 내용인데요. 상위계획은 서울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기존의 도시주거 환경기본계획 이런 거를 통해서도 여기가 개발이 좀 필요한 곳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분석하면서 참 이 다른 지역보다는 이 지역이 좀 이제 빨리 개발이 이루어지겠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아시잖아요. 푸르카에 있지 않습니까? 주변과 다르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 같은 거 왔을 때 딱 단이 계단을 올라가더라고요. 도면만 봤을 때는 도로 연결된 줄 알았더니 팍팍해서 계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레벨을 이용한 계획이 되겠다는 게 이 지역의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 뒤에 프라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구가 밑에 도로를 통해서 진입하게 돼 있어 이쪽 뒤편 아파트와의 교통과의 관계 이런 것도 같이 저희는 고민해서 해야겠다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전체적인 기본 구상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처음 할 때 세 가지 키워드에서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지역을 회복시켜야겠다. 굉장히 낙후되고 노후한 지역을 회복을 시켜야겠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단절되어 있잖아요. 도로가 주변과 이런 단절들을 연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 보면 확보해야겠다. 뭐냐?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확보를 해야겠다. 그래서 추진 전략으로는 이 회복, 연결, 확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저희는 계획을 해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상으로는 여기가 엄지마을이잖아요. 같이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엄지마을을 만들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간의 회복을 통한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는 동네가 돼요.
그리고 생활에 연결될 수 있는 서로 공간이 연결되는 그런 연결되는 공간, 동네로 그리고 이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동네로 만들어 되겠다는 게 저희 계획의 목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맞춰서 전체적인 이제 연결이라든가 녹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지만은 이제 재개발 전비계 하려면 용도지역 상향이 있잖아요. 저희 대상지는 2종 7층일 수도 있고 3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큰 차이가 뭐냐면 높이 제약은 없어졌어요. 근데 2종 같은 경우는 높이 제약이 없어지는데 최고 25, 이건 있습니다. 25종이 있는데 공공기업 의무 비율이 없어요. 근데 3종으로 올라가게 되면 15%를 해야 돼요. 이 말은 공공기업이라는 말은 좀 거창한 문이고 내 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도지역을 300% 올리는 대신에 내 땅은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땅이죠. 땅을 15% 내놓고 증가되는 거에 반은 또 임대주세 또 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실제 2종으로 갔을 때와 3종 갔을 때 차이는 이제 분양주택 임대를 얼마 내놓을 거냐, 그 다음에 공공기업을 15% 낼 거냐 말 거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건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아니면 또 주민들 의견을 들으면서 어느 게 가장 좋을지는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하면서 한번 결정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메인 버스 도로 있잖아요. 이쪽 부분에서의 진출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차도 있고 버스도 많이 다니는데 아파트 단지 때문에 교통이 막힐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예상은 지금 뒤쪽을 통해서 아니면 전면부 들어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쪽을 해서 도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한 500세대 가까이 되게 되면은 2개 도로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다 진출입구 2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게 진출입구를 2개를 확보해야 주민 여러분들한테도 좋아요. 나중에 아파트 진출하고 이럴 때 그런 사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 같은 것도 저희들이 좀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용왕산 걸림부터 달마공원까지 연결되는 그런 녹지네트워크 그 결정점에 좀 확보를 해보면 어떻겠냐. 실제 산문지 보면 이야기 때문에 공원 확보 기준은 없어요. 앞서 설명드렸죠.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공원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기준은 없는데 그런 주민들의 이제 쾌적한 삶을 위해서 한번 공원을 좀 저희들은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비계획 수립 내용 보면 저희들이 이건 확정된 게 아닙니다. 오해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대략 한번 이 교회가 밑에 2개 있잖아요. 이 교회를 많이 정치한다는 전제 하에 그건 나중에 주민들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나중에 협상하면서 교회를 이전을 할지는 나중에 결정된 사항이지만 저희는 일단은 교회를 정치한다는 존재 하에 그 주변을 공원으로 하고 또 이 대상지가 주변에 낮잖아요. 평평하고 그래서 참 공원으로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밑부분에 좀 공원을 계획하고 위쪽 부분, 이 차량이 들어오는 주 도로 부분은 좀 확보하고 도로를 좀 그렇게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순부담으로 한 1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도로 이렇게 확보하고 이렇게 이 정도 공원 내놨을 때가 한 순부담으로 10%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내놓는 거고요. 아까 3종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3종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렸지 15%가 기준이잖아요. 그럼 여기 한 5% 정도가 다 내놔야 돼요. 요만한 땅에서 높이를 요즘 300을 찾아가야 돼요. 예,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건축 계획상.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나가면서 나중에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대상지 특징이 보면 정비계획 수립할 때 대상지 이거를 저희 단면을 끄는 건데요. 이렇게 끊어보면 탁 내려와서 탁 올라가게 있어요. 굉장히 가파른 거예요. 아시죠? 다들. 그 다음에 남쪽에서 보면 서서히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런데 아파트는 저번에 주차장 아마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될 거예요. 저도 이런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직접 들어가서 한 층 한 층 단단단 올라가게 아마 건축 계획을 하면 그런 계획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도 정비계획 수립을 하면서도 아마 자문위원들은 이런 대상지의 이런 경사도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가가 아마 주요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단 하면서 이 도로 부분에 이런 근린생활 시설이라든가 이런 뭐 주민들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부 이 차 지나가는 부분 앞에 일부 약간 오픈 스페이스 같은 거 만들어서 주민들이 보행하기 좋게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저희 컨셉입니다. 이 결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제안을 작성할 때 대선지에 와서 조사해보니까 이렇게 디자인하면 참 재밌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좀 제안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면에 있어서도 뭐 소위 판상형 타워형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판상형 같은 경우도 옛날처럼 그냥 일자 획일적인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건축 나중에 정식적으로 주민 여러분들이 저희 정비계획 수립하고 나서 건축에 들어갈 때는 이런 판상형이나 타워형에서 예쁜 디자인들 이런 것들이 요즘
LH에서 공모 사업할 때 많이 나오는 디자인이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그래서 이 단순한 네오박스가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인면 디자인도 좀 하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카이라인. 높이가 어떻게 되신 대신에 주변과의 스카이라인을 굉장히 이렇게 중요시하게 본다 그러잖아요. 그럼 저희들도 대선지가 남쪽에서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카이라인,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하게 보거든요. 위원들이. 스카이라인을 또 고려하면서 계획도 하고 또 통경축이라 그래서 아마 여기 주민들 주변 아파트 보면 통경축이라 해가지고 어떤 아파트는 꽉 막혀 있잖아요. 그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그런 거 좀 싫어해요. 약간 뚫려 보이고. 왜냐면 주민 여러분들 이제 새 아파트 가보면 어떤 데가 꽉 막혀 있고 어떤 데 뚫려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통경축 확보,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전기 수립할 때. 그래서 저희들은 통경축에 대한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용적률, 기부채납, 통경축, 스카이라인 이런 것들 모두 종합적으로 해서 정비계획 수립을 한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계획이 나올 때 왜 이렇게 계획이 나왔어요? 라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다는 걸 이해하고 나중에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행은 이제 과업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컨셉만 잡은 거고요. 계획을 얘기 안 한 건 아직 저희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내용은 있지만 그거는 주민들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단순히 저희 아이디어로만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비 계획이 수립이 되면 서울시 자문을 받을 거고요. 자문을 받게 되면 주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 다시 듣고 또 자문을 받고 해서 어떤 계획안은 올해 안에 좀 완료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의 계획을 수립할 때 과업의 수행 전략으로는 주민 여러분들 사업성도 확보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신속하게 진행돼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통합해서 좀 계획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건축 부분도 있고 저는 이제 도시 부분이고 전기계 수립하고 저희 회사 건축 부분도 있어서 같이 계획을 수립해 나갈 거고요. 나중에는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평행 세례수나 이렇게 나오면 주민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정 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내가 현재 땅이 만약 20평짜리 살고 있다. 30평 분양 받게 된다면 대충 내가 추정 분담 얼마 정도 될 건가? 이런 것도 저희 같이 고민해서 계획한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추진 연의 그 사항이고요. 저희 회사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차오드라는 회사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회사냐 또 궁금하시죠? 과연 어른들 많이 했나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 회사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이제 95년도 생겨서 한 200년 정도 되고요. 서울시에 굉장히 많은 정비계획부터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도시 부분, 뭐 건축 부분 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는 이제 도시 생각되는 본부장이라고 저는 이제 본부장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재개발 재건축 많이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세대, 향형대 이런 것들 굉장히 저희들이 계속 회사 내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새롭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설명 마치겠습니다.